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나토 정상회의 참석자 해외 순방 중인데요. 방통위원회가 해임을 제청한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해서 해임안을 제거를 했습니다. 따라서 KBS 개편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낳고 있는데요.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KBS 이사에 대해서 해임 제청안이죠. 네, 제청안을 제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년 KBS 이사, 네. 방통위가 해임을 제청한 이유는 TV조선 네네. 재승인 점수 조작과 네. 관련된 내용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끝내 그 자리를 고수하지 못하게 했던 가장 큰 그 원인이 바로 TV조선 재승인 조작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이 윤석열 이사가 방송통신규제 심사위원장을 재승인 심사위원장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재승인과 관련돼서 이 실질적으로 이게 다시 점수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걸 받아들이고 했던 실질적인 당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자 KBS 이사회에서도 권순범, 김종민, 이성래, 이은수 이 4명의 이사들이 해임안을 상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당시 이제 7명, 4대 7이니까 7명의 이사가 전부 다 6명의 이사죠. 6명의 이사가 다 반대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6명의 이사들은 그렇죠. 주로 문재인 정권 때니까 그렇죠. 문재인 야당 정권 때 측에서 추천한 인사들이죠. 지금의 야당, 당시의 여당에 추천한 인사들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방통위원 상임위원들 3명이 이제 이 제청안을 가결한 거예요. 즉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민 상임위원이 찬성을 해서 지금 대통령까지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윤석년 KBS 이사는 광주대 교수 아닙니까? 네, 언론정보학과 교수죠. 호남에 있는 광주대 교수인데 네. 이 사람이 심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점수 조작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현재 구속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판 중이죠. 현실적으로 재판이라는 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봐야 합니다만은 KBS 이사직을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KBS와 관련돼서 언제나 정권 초기에 이런 정말 그 서로 간의 공방과 치열한 어떤 그런 이 충돌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게 바로 TV조선 재승인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수신료와 관련된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큰 저항 없이 그대로 지금 막 밀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후임 이사를 방통해서 선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KBS 이사진의 구성의 내용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4대 7인데 지금 5대 6이 됐습니다. 5대 6이 됐지만 이제 한 명만 바뀌면 이제 거꾸로 되죠. 6대 5가 되죠. 6대 5가 되고 한 명만 바뀌면 그렇게 되면은 KBS 이사에서는 경영진이라든가 KBS 경영 또 정책 전반을 감독하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의 구성이 바뀐다고 한다면 현재 김희철 사장 체제가 무너진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KBS와 관련된 모든 자금 운영, 사업 추진 계획, 심의를 다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것이 이제 이게 바뀌게 됨으로써 가장 중요한 건 KBS 사장 아닙니까? 지금 이 모든 무능 경영과 또 편파 방송의 총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있는 김희철 사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이사와 관련돼서 그 중에 이 큰 어떤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KBS 이사진이 지금 바뀌어야 된다. 지금 4대 7의 어떤 이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4명의 상황 그리고 야당이 7명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 여기에 지금 한 걸음을 내디딘 거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나 현재로서는 야당이 6명, 여당 측이 5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억지로 한 명을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것처럼 강제로 그렇죠. 사퇴를 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때는 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민노총 출신 KBS 기자들이 다 떼거지로 몰려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사들을 다 내쫓았잖아요. 예. 다 면박을 주고 망신을 주고 학교까지 뭐 학교 쫓아가고 집으로 쫓아가고 집으로 쫓아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쫓아가고 해서 제가 알기엔 그 여성 이사 한 사람은 아예 바로 그냥 하루 만에 손든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렇게 아니라 정말 정당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김희철 현 사장 체제에 대해서는 KBS 내에서도 지금 뭐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거, 또 편파 방송이라든가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방송이 되면서 KBS 신뢰가 떨어졌고 또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경영적인 책임을 지라는 게 네. KBS 직원들 네. 대다수의 그렇죠. 의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벌써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상반기에 벌써 1분기에만 400억이 이제 적자입니다. 예. 보통 기업 같으면 벌써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요. 상위 직급 뭐 관련해서 상위 4개 직급 비율이 뭐 한 60%인데 방송통신위원회 왜 이 종편들은 재승인 이렇게 막 칼을 휘두르면서 KBS는 벌써 몇 번째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승인 심사한테 시장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상반기 상위 직급이 도리어 더 늘어난 상태. 뭐 해서 수십년 6천억 원 중에 1,500억 원이 상위 직급 1억이 넘는 그런 무보직에 있는 사람들의 급여로 지금 계속 충당이 되는 상황이니까 국민들도 이제 더 이상 KBS를 좌시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마음이 바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중심에 바로 김희철 사장이 있다는 거죠. 1인당 연봉 평균이 1억 원이 넘고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지금 절반 아닙니까? 네. 한 4,400여 명 되는데 한 2,200여 명. 딱 절반 정도. 예, 무보직자. 그러니까 보직이 없는 예. 상위 직급이 1,500명이나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다 국장급이에요, 다. 그러면 이렇게 가분수 조직이란 말이에요. 네. 원래는 피라미드형으로 이렇게 조직이 돼야만이 그게 정상적인 조직 아닙니까? 예. 근데 이는 이 거꾸로 가분수 조직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더 크죠. 놀면서 계속 월급은 오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KBS가 이제 수신료도 분리징수 쪽으로 완전히 확정이 된 상태고 네. 11일부터 지금 분리징수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전이라든가 또 아파트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거기에 신청을 하는 모양인데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좀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곧 뭐 그거는 이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 아직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 또 직접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이체 하시는 분은 4일 전까지 납부하기 4일 전까지 직접 이제 한전에 전화거나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분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혀주시고 한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만약에 분리징수를 원하신다면 바로 지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분리징수가 이렇게 현실화됐기 때문에 KBS가 그동안 6,900억 정도의 수신료를 걷었는데 분리징수가 되면 반토막이 나지 않겠나. 네. 그것도 뭐 다행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KBS가 불가피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네네. 구조조정해야죠.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김희철 사장은 구조조정 그런 거 없다. 공영방송으로서
주요한 컨텐츠를 줄일 수밖에 없다. 컨텐츠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공익성 있는 다큐멘터리나 공익성 있는 프로그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을 줄일 게 아니고 지금 인건비를 줄여야죠. 예, 놀고 먹는 예, 예. 그런 인건비를 줄이는 게 KBS가 해야 할 일인데 지금 초점이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업이 망해가는데 우리가 제품 좋은 걸 안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김희철이가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계속 지키겠다는 거죠. 임금 갖고 구조 조정한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안 한다고 하고 대신 프로그램을 줄여버리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처음부터. 그리고 이미 그 안에서 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원들조차도 지금 김무철 나가라. 예. 김무철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더 버틸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튼 뭐 KBS가 이 윤석년 이사가 해임되면서 이사의 구조도 개편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KBS뿐만 아니라 방송계 전반에 대한 뭐 혁신이랄까 정상화 작업이 이제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임 방통위원장이 지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방통위원장이 지명이 돼서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 혁신 작업이 아주 뭐 가속화되지 않겠나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KBS와 관련해서 네. 예, 지금 KBS 이사회 이사장이 남영진 씨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남영진 이사장이 법인 카드를 어떻게 보면은 좀 상식 밖으로 쓴 것 아니냐. 네, 네. 회사 인근 중식당에서 한 번 쓴 게 283만 원 쓴 것도 있고 뭐 155만 원 쓴 것도 있고 네. 또 자신의 고향인 영동 인근 영농법인에서 수백만 원어치 뭐 이렇게 꽃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갖고 뭐 붙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KBS가 이렇게 펑펑 써도 됩니까? 지금 적자가 네네. 이번 상반기 400억 1분기죠. 적자. 1분기만도 400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보통 이런 회사에서 이 전체 어떤 그런 적자가 어마어마한데 상층부는 뭐 업무 추진입니다 뭐다 하면서 펑펑 쓰게 되면 이 주주들의 지탄을 받을 수가 밖에 없죠. 네. 상장회사라면. 근데 지금 남영진 이사장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식당에서 뭐 150만 원에서 네. 한 283만 원이니까 300만 원대입니다. 한 끼 식사에 그렇게 한다면 뭐 짜장면 값이 430그릇 뭐 네, 그걸 그렇게 먹을 수 됐네. 있는 돈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회식이다 아니면 뭐 그거 꽃감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사적으로 그것을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니까 업무 추진비는 공적으로 쓰라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공적인 활동이 아니라 이렇게 고향 근처에서 꽃감을 사서 자신의 어떤 사적인 어떤 목적으로 쓴 게 아니냐. 또 이 회식이라는 것도 사실상 그때 쓴 어떤 시간대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그 회식이라고 우리가 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점이고요.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상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KBS 이사를 쫓아내는 과정 속에서 강규영 명지대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냐면 업무 추진비를 공적으로 쓰지 않았다. 카드를 공적으로 쓰지 않았다거든요. 그것도 김밥 2,500원어치 그렇죠. 사 먹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김밥 2,500원어치를 사 먹었다라는 건데 이 내용을 정기감사에서 이미 다 감사를 하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봉변을 막 주고 하는데 다른 이사들은 다 항복을 했는데 강규영 이사만 항복을 하지 않고 버텼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특별감사라는 명목으로 해서 12월 27일 날 이제 제청, 이 사퇴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대통령한테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그 다음날 바로 잘라버렸대요. 예. 그러면은 강규영 전 이사 김밥 2,500원 이걸 사 먹었다 있고 사적으로 이게 예. 공적인 돈으로 사적으로 쓰지를 썼다. 않았고 사적인 용도로 카드를 썼다 해갖고 잘랐다고 한다면은 지금 남영진 이사장 같은 경우는 고향 인근
거기서 꽃감이다 뭐 이런 거 사가지고 해명은 KBS 그 뭐 직원들한테 뭐 돌리고 그랬다는데 그것도 결국은 사적으로 쓴 거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뭐 자기가 아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돌렸겠죠. 네. 이런 것은 어떻게 될 것이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수백만 원어치 이렇게 회식을 한 이 비용도 과연 이게 공적인 거냐 네. 사적인 거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죠. 강경 이사도 2,500원 그 저기 할 때 김밥 할 때 내가 바빠서 사무실에서 먹어야 돼서 샀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어느 게 더 공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공적으로 얘기한다면 고향 내려가갖고 고향에서 나오는 꽃감 자기가 아는 그 고향에 있는 그런 그 이 농가에서 그 사갖고 수백만 원어치를 돌리는 것과 바빠서 내가 사무실 가서 그 일하면서 먹으려고 산 김밥. 이 어느 게 더 공적인 거냐를 판단한다면 김밥이 훨씬 더 공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남영전 이사장도 이 강규영 전 이사의 애에 비추어 본다 한다면은 본인 스스로 물러나든가 아니면 이사회에서 뭐 의결을 한다든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사실은 이 강규영 전 이사도 다 감사원 감사 받고 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사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남영진 이사장은 사실상 이 한국일보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에다가 미디어오늘 사장 편집인 출신에다가 또 노무현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에 아주 승승장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자기가 또 이끌었던 언론노조의 지역 신문 협의회에서는 욕을 또 엄청 먹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혹시 아시죠? 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그 위원회로 위촉이 되면 지역신문 발전 기금을 어느 지역신문에 줄 건가를 심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법에 따르면 발전법에 따르면 절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을 해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해 충돌이 있으니까. 예,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뭘 했냐면 어떤 신문에 논설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겸임을 하자마자 겸임 안 들어놨는데 하자마자 8개월 만에 바로 KBS 이사에서 이사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언론노조의 지역신문 노조 협의회에서 남현진 지역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신문들을 졸로 보냐. 어떻게 임명되자마자 또 그것도 겸임을 해서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이 바로 KBS로 그냥 가버리는 여기가 무슨 그런 데냐라고 또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뭐 저도 남영진 이사장 잘 아는 분입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회식비라든가 또 이렇게 선물비로 이렇게 쓴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도 네.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전임의 더군다나 얘기. KBS가 지금 경영이 이렇게 적자 상태인데다가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과다한 법인카드 사용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